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2024년 국내 첫 번째로 출시된 신제품 스마트폰 갤럭시 A25를 가져왔습니다. 중저가 라인업 모델을 사용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인데 가지고 있는 특징과 성능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A25는 LTE만 지원했던 A24와 다르게 5G를 지원합니다. 2023년까지는 통신사를 통해서 5G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되면 LTE 요금제에 바로 가입을 할 수가 없었고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통신사를 통해 5G 스마트폰을 구매하더라도 자유롭게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영상 업로드 시점 기준으로 SKT와 KT는 이미 가능하고 LG U+는 1월 19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LTE 전용폰을 낼 필요가 없어진 거죠. 갤럭시 A25는 언제부터인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정형화된 모습인 물방울 디자인 카메라와 4개의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형태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라면 후면 커버에 유니크한 유광 패턴이 들어갔습니다. 측면 프레임은 무광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유광이든 무광이든 후면을 매끈하게 처리하는 게 대다수라 패턴이 들어간 모습이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색상은 밝은 느낌의 라이트 블루, 라임 느낌의 옐로우, 묵직한 느낌의 블루 블랙 3가지가 있습니다. 각 색상이 주는 느낌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 야외에서 영상에 담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두뇌인 AP는 삼성의 엑시노스 1280을 탑재했습니다. 2022년에 출시된 갤럭시 A53에 들어갔던 AP로 스냅드래곤 750G와 비슷한 성능을 냅니다. 퍼포먼스를 체크하기 위한 벤치마크 점수를 2023년 출시 모델인 갤럭시 A24, A34와 함께 보겠습니다. C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긱벤치 6는 A24와 A34의 중간 정도고 GPU의 성능을 체크할 수 있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점수는 A34와 비슷합니다. 실사용 성능은 답답한 버벅거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되고 적당한 고사양을 요구하는 유스테이트 모바일을 90fps 울트라 설정으로 플레이하면 인게임 환경에 따라서 50에서 70fps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법 부드럽게 잘 됩니다. 그리고 초고사양을 요구하는 원신을 그래픽 낮은 설정으로 옵션을 확 낮춰서 플레이하면 그럭저럭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서 예상한 성능보다는 실제 성능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물론 고사양 게임이나 영상 편집 등 높은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스마트폰은 아닙니다. 옵션을 낮춰서 그럭저럭 가능한 것과 높은 퀄리티로 잘 즐길 수 있는 것은 다르거든요. 정리하면 과거에는 이 정도 라인업에 있는 스마트폰은 다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곤 했는데 갤럭시 A25는 사용할 만하다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겼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로틀링이나 성능 제한은 없는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최고 성능이 높은 AP는 아니라서 그런지 96.5%의 안정성을 기록합니다. AP가 가지고 있는 성능은 무리 없이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간의 외부 발열을 측정하면 전면 최고 온도가 34.7도, 후면 35.3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퍼포먼스에 이어서 램과 저장 장치는 LPDDR4X 6GB 램, UFS 2.2 128GB 저장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A24는 국내 출시 모델만 4GB 램을 탑재해서 욕을 좀 먹었었는데 A25는 6GB로 욕을 먹지 않을 최소한의 선은 넘겼습니다. 128GB 저장 용량은 중저가 라인업에서 일반적인 수준이고 마이크로 SD카드 외장 메모리를 1TB까지 지원합니다. 갤럭시 A25의 카메라는 OIS와 VDIS를 지원하는 5000만화소 광각, 800만화소 초광각, 200만화소 접사렌즈 트리플 구성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1300만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메인 광각과 셀피 사진은 그럭저럭 쓸만한데 초광각, 접사, 영상 촬영은 쓸만하지 않습니다. 광각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정도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대를 하거나 큰 화면을 보면 중저가 스마트폰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또는 작은 화면으로 소비한다면 쓸만한 거죠. 이어서 초광각 사진은 약간 그럴듯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노이즈가 다소 있어서 거친 느낌이 나고 선명도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접사 역시 촬영할 수 있다는 옵션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은 좋지만 한두 번 찍어보면 더 이상 손이 가지 않는 수준입니다.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셀피 사진은 후면 광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처럼 스마트폰 정도의 화면 크기로 소비하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입니다. 영상 촬영은 손떨림 보정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걸으면서 4K 영상을 찍어보면 떨림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슈퍼 세대를 적용해서 FHD 영상을 찍어도 화질이 확 떨어져서 별로입니다. 카메라에 대해 정리를 하면 갤럭시 A 시리즈의 하이 라인업에 있는 스마트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중저가형 스마트폰에서 카메라까지 기대를 하는 것은 욕심이긴 하죠. 갤럭시 A25는 19.5:9 비율의 슈퍼 아몰레드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2349 곱하기 1080 해상도와 120Hz 주사율, 최대 밝기 1000니트를 지원합니다.
슈퍼 아몰레드가 삼성이 사용하는 OLED 패널 중에 A 시리즈 위주로 사용하는 낮은 등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OLED라서 영상을 보면 화질이 제법 쓸만합니다. 베젤은 상단과 좌우가 균일하긴 한데 두께감이 살짝 느껴지고 하단은 두께감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집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얇은 베젤에 익숙한 상태에서 갤럭시 A25를 보면 베젤이 참 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저가 라인업 제품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슈퍼 아몰레드 패널을 사용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무지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이 어두운 환경에서 흰색 위주의 밝은 색을 보면 무지개빛이 화면에 일렁거립니다. 일반적인 사용자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디스플레이 품질의 문제라서 아쉬운 점입니다. 갤럭시 A25의 스피커는 전작에 탑재된 모노의 아쉬움을 떨쳐낼 수 있는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했습니다. 통화 리시버를 활용하는 방식이고 소리가 훌륭하지는 않지만 스테레오 스피커로서의 기본기는 갖추고 있습니다. 소리가 조금 거친 면이 있고 매우 낮은 음역대나 매우 높은 음역대에서 약간 밸런스가 깨진다는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하위 라인업 스마트폰인 갤럭시의 A25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평가합니다. 오디오에서 갤럭시의 A25가 가지는 특징으로 3.5mm 오디오 포트가 있습니다. 3.5mm 오디오 포트가 사라져가는 추세라서 활용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피커에 이어 진동 모터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잔망스럽지 않아서 기본 벨소리 진동을 느껴보면 진동 세기도 적당하고 진동의 느낌도 무난합니다. 갤럭시의 A25다 보니까 산티가 확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6.5인치 갤럭시의 A25는 제법 큰 스마트폰입니다. 가로 76.5mm, 세로 161mm로 양옆에 6.8인치 갤럭시 S23 울트라와 6.7인치 아이폰 15 프로맥스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 크기가 가늠이 될 겁니다. 무게는 197g으로 6.5인치 크기를 고려하면 무겁다와 가볍다 중 중간에서 가볍다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A25의 굵직한 부분을 살펴봤고 소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짧게 정리합니다. 갤럭시 A25는 와이파이 5, 블루투스 5.3을 지원하고 측면 전원 버튼에 탑재된 지문이 센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FC와 MST를 지원하기 때문에 삼성페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간편 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 덱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대용량인 5000mAh 배터리는 사용시간이 준수하고 최고 25W 충전 속도는 보통입니다. 센서는 가속도, 자이로 지자기 홀, RGB광, GPS를 탑재했고 가상 근접 센싱을 사용합니다. 사후 지원은 OS의 메이저 업데이트가 4회, 보안 업데이트는 출시 후 5년간 보장됩니다. 갤럭시 A25의 출시 가격은 449,900원입니다. 396,000원 나왔던 갤럭시 A24와 비교하면 53,900원이 올랐습니다. 중저가 라인업에서는 작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이 주는 아쉬움이 조금 크게 와닿는데 전작과 비교해서 기본 성능 향상, 램 용량 증가, 120Hz 지원, 스테레오 스피커 탑재 등의 변화를 통해 전반적인 기본기가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급제 기준으로 출시 가격 그대로 구매한다면 들어간 비용만큼의 값어치는 가지고 있고 실구매가가 30만원 중반대까지 떨어진다면 들어간 비용보다는 조금 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표현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은근하게 만족할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나 호기심에 이 영상을 본 분들 모두가 시간이 아깝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